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박지원 표류 가능성 높다는 국정원 보고서 삭제라는 소식입니다. 박지원 표류 가능성 높다는 국정원 보고서 삭제.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국가정보원이 2020년 9월서에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자체 보고서를 생산했으나 박지원 당시 원장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당시 자체 확보한 첩보와 군 특수정보 등을 토대로 이 씨가 계획적 월북보다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침을 국정원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은 청와대 지침대로 관련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최근 박지원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문건을 삭제한 적도 없고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으며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박지원 전 원장은 고발된 직후에도 본지 통화에서 관련 첩보는 국정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군정보 당국의 것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생산한 정보가 아니라 보고를 받는 것인데 삭제한다고 삭제가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한다고 듣지도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한 보고서는 군첩보가 아닌 국정원 자체 작성 문건이고 청와대 지시를 받은 이후 삭제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정보 당국 관계자는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이 첩보 생산은 하지 않는 것처럼 말했지만 국정원 대공수사국은 다양한 유형의 자체적인 첩보 수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국방부 등 다른 기관이 생산한 첩보 이외에 국정원 자체적으로 첩보 확보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혐의를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라고 밝혔을 뿐 보고서 작성 기관을 특정하진 않았다.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한 첩보 보고서에 이대준 씨가 북측의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고 구조 요청을 했다는 군 특수정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박지원 전 원장은 군이 생산한 정보는 국정원이 삭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삭제된 보고서를 군 당국이 작성한 문건으로 이해하고 국정원의 자체 조사 내용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국정원은 전날 언론에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군사정보 통합 처리 체계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 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공지했다. 고발 이유가 군 국방부 문건 삭제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문건 작성 기관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에서 부랴부랴 보고서 삭제라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그것 또한 국정원 서버에 남는다고 했다. 검찰은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왜 국정원의 월북이 아닌 표류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는지, 보고서 삭제가 정부의 월북 추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은 지난달 국정원이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국정원 감찰팀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감찰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위해 새로 신설한 국정원 기조국장과 감찰실 심의관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뒤 2년간 어떤 인사 지시도 업무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누가 지시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완전히 원장 책임하에 하라고 했다며 국회에서 좀 떠든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하문하시기에 그건 대통령께서 아실 필요가 없다. 제가 보고드리면 정쟁 중심에 선다고 하니 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 박 전 원장은 새 원장이 와서 국정원이 걱정원이 됐다며 전직 원장을 조사하려면 국정원법대로 감찰을 해서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것으로 고발한다고 알려주는 예우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당한 이후 국정원과 북한의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보도를 놓고는 핫라인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나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국정원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불리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불리할 것도 없다고 했다.
통일부가 지난 2019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것을 놓고는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골탕 먹여서 사정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받아들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비밀 누설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박지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지금도 처벌법이 있다고 했다. 잦은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인이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저도 정치인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를 삭제 지시했다는 혐의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정의 칼날이 문재인 정부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14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를 통해 먼저 두 국정원장을 고발해서 문재인 정부가 용공, 친북정부다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할 당시 국정원의 합동조사를 서둘러 마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두 전 국정원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정원은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해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사정이 시작됐다며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 청와대에 포커스를 맞추더라며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2년 국정원장을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인사나 업무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은 국정원장이 된 지 50여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며 명색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 정치를 배운 사람인데 그러한 비합법적인 그런 일은 안 한다.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들어갔지 그러한 것을 조작하러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북송된 탈북어민 사진을 공개하자 대통령실이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강한 비판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하라는 것은 국민 의혹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반인륜적이라고 하고 또 제 문제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라면서도 법치국가인데 합법적으로 해야지. 저는 고발당한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청문권도 없고 방어권도 못 썼다. 이게 나라가 되는 꼴인가라고 했다.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